핵심 15번째입니다. 직류전동기 속도 특성이에요. 속도식을 가지고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도 특성이 뭐 대단한 식처럼 보이는데 별것 아니라는 걸 일단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보고 별것 아니냐라고 하면 우리 직류기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기전력입니다. 기전력. 기전력 E는 어떻게 되죠? 60A분의 P Z 파이 N 이렇게 하죠. 이게 기전력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맞죠? 여기가 60이면 얘는 RPM이 되는 거죠. 60이 아니면 RPS가 되는 겁니다. 뭐 큰 의미 없어요. 여기서 N의 값을 구해보세요. N. 여기서 N의 값을 구하면 왜 별것 아니냐면 이 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N의 값을 구하면 K의 파이분의 2가 됩니다. 요게 속도예요. K에 따라서 이것이 RPM이 될 수도 있고 RPS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계정수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기계정수라고 부르거든요. 기계정수라고 하는 식으로 K 값을 요걸 위로 올려서 끄집어내면 그러면 60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RPS, 초당 회전수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2입니다. 2죠. 자, 얘는 전동기잖아요. 전동기. 전동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2가 역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동기 역기전력의 기본식은 단자전압에서 입력전압에서 전압강하 빼주면 역기전력이 되는 거니까 빼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기계정수의 파이분의 V-RA, IA다라고 하는 RPS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요게 직류전동기의 속도 공식이에요. 자, 직류전동기는 어떤 전동기가 있죠? 분권 전동기가 있고요. 직권 전동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권 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자여자고 타여자가 있죠.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타여자는 독립된 여자 전원입니다. 독립 여자 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여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권, 분권, 복권은 조금 예외로 하고요. 직권과 분권은 아주 특성이 복잡한 건 아니지만 확실한 특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분권은 자속 파이, 얘가 일정하고요. 직권은 자속 파이가 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권은 전류가 모두 같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직권의 경우에는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느 경우냐? 무부하입니다. 전격 전압에 무부하 상태가 되면 부하 전류가 0이니까 계좌 전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도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이 0이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권의 경우에는 무부하 상태가 되면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부하 상태를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부하 상태를 피하라는 얘기는 무부하 운전 가능성이 있는 벨트 부하를 걸면 안 된다. 그러면 기어 부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직권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분권 같은 경우도 자속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계좌 단선이 되는 겁니다. 계좌가 개방되는 거죠. 전격 전압에
계좌가 끊어진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여자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여자 상태가 되면 분권도 문제가 생기죠. 속도가 무한대가 됩니다. 이런 상태는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계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속도식을 가지고 그런 특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전동기의 특성에 따라서 속도 특성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방금 봤을 때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요, k의 다시에다가 여기가 파이에 그 다음 v-RA, IA였잖아요. 요 파이가 I하고 IF하고 IA하고 같아지는 직권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이가 I가 속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직권의 경우에는 속도는 전류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은 이런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요게 직권인데요. 직권은 반비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권은요, IF가 일정합니다. 분권은 IF가 일정하다. 요거는 분권이에요. 분권은 일정해지면 얘가 일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V-RA, IA, 요 IA인데 요 전압강하에 의해서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권을 보면 무부하 속도보다 전부하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부하 속도와 전부하 속도의 관계에서 얘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하시가 되겠죠. 요 개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복권이 나옵니다. 복권은 어떤 걸 말합니까? 복권을 보면 이렇게 직권 전동기라고 하면 반대로 그려야 되겠네요. 직권이 있습니다. 직권.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직권이죠. 거기에 여기서 요것까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분권도 존재합니다. 직권 계좌와 분권 계좌가 같이 있는 것이 복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파이 S,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파이 F,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체 자속이 파이 S와 파이 F를 더해주는 자속이 있고 전체 자속이 파이 F에서 파이 S를 빼주는 자속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되는 또 자속이 감소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복권이 존재하는데요. 자속이 더해진다. 자속이 더해지면 자속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자속이 커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더할 가짜 가동복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속이 감소된다. 자속이 서로 차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차동복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속이 작아지면 속도는 올라가는 거고요. 자속이 커지면 속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동복권은 자속이 커지니까, 가동복권이 자속이 커지니까 속도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동복권은 속도가 떨어지는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차동복권은 자속이 줄어드니까 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차동복권은 속도가 올라가는 특성이 나타나죠.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차동복권은 속도가 뭐가 더 커요? 전부하 속도가 더 커요.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예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한번 보세요. 직류 분권 전동기입니다. 여자가 일정하죠. 여자가 일정하게 운전하는데 계좌 저항을 증가했다는 얘기죠. 계좌 저항이라는 것은 RF라는 것은 이게 증가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IF라는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좌 저항이 증가되면 계좌 전류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계좌 전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자속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 K, 파이, K는 요거 K 다시죠? 기계 정수죠? 속도는 K 다시에 여기 파이가 있고 V 마이너스 RAI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게 줄면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특성을 해석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